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집 나가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저도 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 라는 원인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풀어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내 사례는 어떻다,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내가 생각할 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물어봐 주시면 제가 같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상간녀 소송을 권하거나, 저는 이혼은 사실 안 권하거든요. 근데 이혼을 꼭 권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혼을 하신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정말 극소수의 인원만 제가 권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상간녀 소송을 제가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한 5건에 1건 정도는 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간녀 소송을 꼭 하셔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권한다고 다 하시는 건 아닌데, 하신 쪽은 그래도 조금 해결이 빨랐어요. 조금 빨랐고, 어쨌거나 그 여자랑 끝내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그 소송 자체가. 집을 왜 나갔을까? 뭐 그래서 아내분도 만나보고 남편분도 만나보면 어떻게들 얘기하시냐면요, 서로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힘든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를 모르시는 거죠. 부부 생활,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건, 누군가 타인과 살아간다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서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뿐이 아니라 이어간과 동시에 행복한 사람, 또는 이어가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은 떨어져 있는 부부들,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해를 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는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의미와 다르다는 거. 남편의 상간녀를 소송 안 한 게 좀 한스러워요. 제 가정을 위해 소송 안 한 게 잘한 걸까요? 그 여자는 잘 살고 있을 거 생각하며 휴, 내 자식과 나는 엄청 힘들었는데 그 여자 벌 받겠죠? 저한테 만약에 상담을 해오셨으면 저는 상간녀 소송을 못하게 했을 거예요. 안 한 건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힘들다는 얘기는 구차한 변명일 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변명이 나올 만한 이유는 있는 거죠. 왜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밥 얘기를 해도 그 밥의 의미가 되게 다른데, 어떤 사람에는 밥이라는 게 생명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밥이라는 게 귀찮게 먹어야 되는 그 절차일 뿐일 수도 있어요. 의미가 되게 달라요. 사랑이라는 의미도, 제가 아까 여쭤봤지만 사랑이 뭐냐라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데, 그 의미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제가 받았죠. 다 각기 달라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그 사람 보면 얼굴 빨개지고 막 이런 게 사랑이다. 그 사람을 볼 때 심장이 뛰어야 된다. 평생 심장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평생 사랑하며 산다는 건 불가능하죠. 저는 사랑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의 의미는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 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서 왔느냐를 이제 아셔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왜 저랑 함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늘 말하는, 어렸을 때 엄마가 떠났고 아빠도 나가 살았고 언니들은 늘 바깥으로 돌았고 저하고 있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있어주는 사람은 무조건 고마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사람한테 같이 있어주는 가치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같이 있어주는 가치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함께하는 가치인 거지, 나만 더 고맙거나 그걸 더 진실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느껴지고, 나도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사랑이구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건 가슴 떨림이 아니고 함께하는 편안함이다 라는 거에 대한 것이 저의 정의인 거예요. 근데 또 사람마다 그 사랑의 정의는 다르죠. 여러분의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집을 나가신 분들이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면, 이혼을 안 하는 이유, 집을 나간 배우자가 있는데도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거다 저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하나의 변명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그 변명을 왜 하고 있느냐는 게 중요하죠. 바람을 펴서 나간 배우자가 사실은 안 맞았다, 이랬다 저랬다, 힘들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 구차한 변명인데, 그 구차한
구차한 변명을 하는 이유는 죄책감을 스스로 덜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저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저를 떠나서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겠죠? 단정 지을 수 없죠. 왜냐면은 그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이 생각했던 사랑은 그게 아닐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그 사람도 얻지 못했다는 걸 생각할 때 그 상실감은 똑같다는 거죠. 남편분이 바람을 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랑받지 못한다는 상실감을 갖고 나가 계시단 말이에요. 남편이 집 나간 거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듯이 누가 있어서 나가지 않은 그 남편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왜냐면은 남편분 정의에 맞는 사랑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렇게 다른 거예요. 지금 서로의 가치가. 집에 남겨진 사람들이 집을 나간 배우자를 두고도 이혼을 안 하면서 내가 이혼을 안 하는 건 애들 때문이고 뭐하고 시댁이 나한테 잘해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차한 내가 여기 남겨졌지만 내가 이혼을 안 하는 건 이유를 만들죠. 남겨진 걸 유지할 거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할 거니까, 지킬 거니까. 구차한 변명인데 그러면은 그런 변명을 왜 하느냐? 뭘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 답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이 애들 때문이나 시댁 때문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순간이, 이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 순간이 내가 선택한 것인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직 사랑하니까가 가장 큰 이유겠죠. 또는 사랑하니까의 이유가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갖다 주니까, 그게 이유가 된 데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무엇이 나쁘다, 나쁘지 않다의 기준은 사실은 나의 기준일 뿐이에요. 물론 범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살인, 성폭행, 법률스님이 말씀하시는 성추행, 폭력, 언어폭력 이런 것들은 나쁘다 안 나쁘다 얘기할 가치가 없이 나빠요. 하지만 네가 나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행동이 나는 싫었다고 해서 그 행동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냥 가정을 지키시는 분들도 그게 돈 때문이기 때문에 구차할 이유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훨씬 사랑보다 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고 그 원인으로, 그 이유로 계속 가정을 지키시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떤 이유로 그 가정을 지키고 있던 본인이 선택한 것에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집 나간 배우자분들이 바람을 펴서 나가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집 나간 남편분, 배우자분, 아내분 만나고 싶으신 분 먼저 메일로 사연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문자를 부탁드리면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